예, 지금 서울구치소 정문이 열렸습니다. 조금 전 문이 열려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올 것 같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지금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 차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출발을 한 모습입니다. 예, 밖에서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들고 기다리고 있고요. 차단기가 열렸습니다. 경호 차량이 구치소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줄지어서 경호 차량들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시각 오후 1시 25분 서울 서부지법으로 출발했습니다. 예, 지지자들의 환호 소리 들리고요. 버스로 도로를 막아놨고 경찰들 경력이 수십 명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서부지법으로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예, 오후 2시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 약 30분 전인 지금 출발했습니다. 예, 이동에는 빠르면 20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서울 서부지법 앞에서는요. 도로 일부가 좀 점거가 되어 있고 도로 점거 말고 인도로 복귀하라고 경찰이 방송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네. 정말 앞두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관심은 뭐냐면 어느 차에 타고 지금 서부지법으로 갈까 이거거든요. 네. 보통은 우리가 호송 차량 그러면 왜 버스를 떠올립니다. 법무부라고 써져 있고 한 그 버스로 버스에 타서 이제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는데 그렇죠. 그런 보통의 어떤 버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앞에 쭉 경호 차량들을 보실 수 있고요. 거의 뒷부분에서 SUV처럼 보이는 미니버스가 있었어요. 회색. 아마도 그것이 앞뒤에 있는 경호차와 좀 다르게 보였거든요. 아마 그 차에 지금 탑승한 게 아닌가. 아니라면 지금 경호차에 타야 되는데 네. 호송 차량은 아마 그 버스 미니버스처럼 보이는 그 차량이 아닐까 싶고요. 뒤쪽 부분이고 지금 의왕에서 지금 마포 경찰서 앞에 서부지법까지 사실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보통은. 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교통을 통제하고 최단거리로 지금 이동을 하는 거니까 약 한 20분 내외로 여의도를 통과해서 마포대교를 가든 아니면 또 성산대교는 아니십니다만은 한 20여 분에서 걸릴 것 같습니다. 총 한 35km 정도인데 최단거리로 아마 20km 이내로 지금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럼 아마 20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앞뒤가 까만 차량입니다. 그런데 회색 중간에 저 버스요. 회색 차량은 딱 하나라서 저 차량에 아마 탑승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좀 해봅니다. 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일단 최단거리 18km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저희 취재 차량이 경호처 차량을 좀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경호 차량이 좀 저희 취재진 차량을 좀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드디어 서울구치소를 나섰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네, 일단 뭐 차 안에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 실질 심사에 어떻게 대응을 할지 생각들도 가다듬고 있는 그런 시간일 것으로 보이는 거고 아마 이제 윤 대통령이 이동할수록 그리고 그 앞에 도착하면 이제 그곳이 굉장히 첨예한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점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 부분 다시 뭐 예를 들어서 응원 차원에서 시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의견의 차이를 넘어서 존중할 수 있지만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나아가서 법관에 대한 모독 또 위해 시도 이런 것들로 이어지면 안 된다. 그런 경우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사실 많은 분들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결과에 대해서 좀 어떤 예측을 하고 계신데 저도 그 예측대로 갈 거라고 보지만요. 하지만 다만 이게 굉장히 좀 초유의 일이고 또 거대한 어떤 중대범죄 혐의에 대해서 이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시간을 충분히 갖고 피의자도 방어권을 갖고 또 법관도 시간을 갖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 재판 결과를 지켜보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그리고 이 전 세계 형사사법 절차가 존재하는 이유가 온 국민들이 이걸 신경을 곤두서고 판단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할 수 있는 직업적인 법조인들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에 만약에 큰 문제가 생기면 시민운동가든 뭐 정치권이든 이걸 교정하는 언론도 마찬가지고 그런 시도를 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현재 너무 지나치게 소용돌이처럼 일고 있는 이 여론 이런 것들이 좀 잦아들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돼요. 오히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통해서 이 여론의 갈등이라든지 어떤 과격성 이런 것들이 더 커지는 계기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잦아드는 좀 진정이 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이제 중앙지법에 사실 그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싶다라는 게 윤 대통령 측의 어떤 주장이었는데 네. 서부지법으로 바뀐 것이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중앙지법은 아시다시피 강남권 서초동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서부지법은 시내 한복판에 있거든요. 마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왜 3분할 할 때 광화문 집회 보셨잖아요. 광화문 집회가 아마 뭐 저녁 때쯤 끝날 겁니다. 보통 통상 뭐 한 4시, 5시 이 정도 이전까지 이제 마무리가 된다면 사실 광화문에서 서부지법까지 그렇게 멀지 않아요. 도로로 하면 한 버스를 타더라도 한 15분 정도 거리고 실제로 그냥 이동만 하더라도 도보로 이동하더라도 한 30분 이내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네. 그렇다면 광화문 집회에서 집회를 마친 인원들이 보통 아까 허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장실질심사는 중요 사건이면 새벽녘에나 사실 결과가 나오거든요. 네. 밤을 거의 꼬박 새고 새벽녘에 그래서 사실 이 실질 심사를 받는 피의자의 경우는 구치소라든지 이런 곳에 대기를 합니다. 왜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근데 어찌 됐든 새벽녘까지 아마 기다려야 되고 그런 어떤 상황이라면 서부지법 쪽에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런 인파들이 모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중앙지법보다는. 네, 지금 현재 영상 보시고 계십니다. 조금 전 1시 25분쯤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은 과천에서 사당 정도를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호송 차량 대열에 이 경찰 오토바이의 동행을 받아서 지금 서부지방법원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교차로마다 지금 교통경찰이 차량과 신호를 통제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대통령 호송 행렬이 호송 차량 포함해서 총 9대라고 하고요. 대통령 호송 차량 행렬 곧 서울로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준 변호사님, 사실 원래 경호상의 우려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이 참석하기 어렵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서부지법 내에 계속 대기를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 저도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서울구치소로 통상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동해서 대기를 하게 된다고 하면 서울구치소 내에는 교정당국이 또 담당을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이동 경로에서만 경우가 이루어지면 되는 것인데 서부지방법원 내에 아마 피고인 대기실 정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대기를 한다라고 하면 경호처에서 또 그 구역을 경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통제를 한다든가 검문 검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최소한의 경호 인력만 배치를 하고 있을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거기 있는다고 하면 교정 공무원도 거기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교정당국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잠시만요.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군 장성들, 또 경찰청장을 이렇게 구속하는 이 잘못되고 부당한 수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 출석하시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전히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대통령으로서는 그것이 대통령으로서 국가 원수로서의 헌법에 부여된 그러한 권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결정을 하기까지 국가 원수로서의 정말 우리 국민들이 저를 포함한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고뇌와 고충에 대해서 정말 우리 일반 국민들이 쉽게 함부로 그렇게 판단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대통령만에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뇌의 결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수처에서 진술은 왜 거부하고 계시는 걸까요? 지금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서 말씀하는 건 적당치 않고요. 오늘 정말 그동안 우리 법원이 공수처에게 수사권이 없고 재판 관할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렇게 저지른 그 불법을 오늘 법원이 깨끗이 씻고 잘못된 수사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늘 법원영장 판사가 가려줄 것을 촉구하고 또 기대합니다. 그럼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되면 구속 적부를 신청도 네, 조금 전 석동현 변호사가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에 도착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그러니까 국가원수의 권한이다. 헌법에 부여된 권한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어떤 수사 권한이 없고 재판 권한을 어겨서까지 불법을 저지른 걸 법원이 깨끗하게 씻어내길 바란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을 판사가 가려주길 바란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방금 석 변호사의 발언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헌법에 부여된 권한이다라는 부분은 이미 우리가 계속 들었던 부분이어서 예. 제가 더 붙일 말은 없는데 우리가 석동현 변호사가 시작하자마자 물렸잖아요. 그 물렸던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그 계속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뭐냐면 군 장성 또 경찰청장을 구속한 것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한다.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예. 즉, 지금까지 사실상 한 5번의 담화에서 그 부분이 강조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 지휘관들은 모두 다 지금 이 검거가 되고 구속이 되고 또 일부 지휘관들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인 어떤 그 지시를 받았다. 이런 진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그 진술이 계속 일관성이 없다. 라고 그 진술에 대한 어떤 신뢰도 여부를 계속 믿지 못하겠다라는 어떤 입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면서 나의 어떤 그런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라는 걸 강조하기보다는 내 그 지휘를 받은 그런 지휘관들이 구속된 것은 부당하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을 보면 윤 대통령이 오늘 어떤 점에서 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주안점을 둘지가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서울 서부지방법원 모습 보고 계십니다. 경찰 병력들이 지금 계속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대 긴장감이 계속 감돌고 있습니다. 취재진들도 계속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장 심사는 불과 23분 남은 상황입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아까 석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없다라든지 이런 부당성을 한 번 더 강조를 했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계속해서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은 윤 대통령 측에서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예. 사실 그게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그 법원에서도 그걸 판단을 해서 영장을 기각한다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인즉슨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고 아마 저런 논리로 아마 윤곽근 변호사 등의 변호인들도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해서 심사를 받도록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것은 법원에서 정당하게 결정을 해줄 거라고 기대감을 표명하긴 했지만 예. 그동안의 윤 대통령 측의 태도와 발언들을 봤을 때 좀 진정성을 의심받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이제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판사가 가려주길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예. 예전에 했던 얘기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 찾아온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했다는 얘기들이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좌파 사법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헌법재판소가 뭐만 하면은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법원에서 제기를 하고 안 받아들여주면 또 지지층에서도 판사를 비난한다든지 이런 행태들을 봤을 때 지금까지 오히려 사법 판결 이런 것들을 상당히 무시해왔던 그리고 공격해왔던 그런 행태들이 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지지층 사이에 좀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변호인단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라도 바로잡는 이런 언급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가 결코 뭐 법원의 독립성이라든지 양심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지지층을 향해서도 판사에 대한 공격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지지층 사이에서는 돌림 노래처럼 좌파 사법 카르텔 이런 얘기들이 다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이것들까지도 정치인이라면 정말 정치인이라면 이것까지도 수습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윤 대통령 서부지법으로 아직 이동 중입니다. 이동 중인 상황이고요. 도착했다는 소식은 아직 전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직 이동 중인 상황. 저희도 좀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서부지법 상황입니다.
경찰이 차벽을 쳤고요. 지지자들이 앞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력도 배치가 돼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도착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허준 변호사님, 이 오늘 심사를 앞두고 군 장성 그리고 아까 언급해주신 경찰 주변 사람들이 구속 기소된 점을 좀 안타깝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좀 재판부에 어떤 호소를 하는 걸까요? 이 부분은 재판부에 호소를 한다기보다는 네. 지금 구속 기소된 관련 공범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추측이 듭니다. 네. 물론 개인적인 추측이긴 합니다만 지금 포고령 작성 경위와 관련해서 헌재의 탄핵 심판 도중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의견이 다소간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은 포고령을 최종 검토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포고령을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 상권이 있었던 그러니까 87년 구차견 이전의 거를 그대로 베껴 쓰는 바람에 그렇게 돼서 실수로 작성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약간 진술이 엇갈리는 그런 양태를 보였었어요. 그런데 주요 공범들 간에 이렇게 균열이 생기게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그 틈을 수사기관이 파고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그런 사실을 변호인 등을 통해서 접했다라고 하면 이런 메시지를 내므로써 조금 더 그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구속되게 해서 미안하다라는 어떤 마음을 달래고 좀 계속해서 합심해서 대응을 해나가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저런 목소리를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일응은 들거든요. 예. 물론 대통령으로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내왔던 이미지들은 듣는 대상이 굉장히 특정이 되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지자들을 향한 호소였거든요. 네. 그런데 국민을 향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 것 그리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실행행위에 가담했던 군 수뇌부뿐만 아니라 그 예하에 있는 이 젊은 장병들도 있었거든요. 그들에 네. 대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 점에 대해서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군 수뇌부뿐만 아니라 국민과 그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동원됐던 그 장병들과 경력들에 대한 어떤 메시지도 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또 윤 대통령 측에서 이 윤 대통령의 입장 중에 또 명예회복도 강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부분일까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명예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게 네. 그 경호처의 처훈이 하나된 충성, 영원한 명예 이거거든요. 그런데 경호처만이겠습니까? 군의 가장 중요한 게 명예잖아요. 또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명예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이 정말 이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야당의 빈번한 탄핵이라든지 또는 특검이라든지 이런 정국에 휘말려서 국정 운영이 마비됐었다라는 게 대통령 측의 어떤 생각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으로서 이 비상계엄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군 지휘관들 평생을 명예 속에서 살아왔던 또 군 지휘관만이 아니라 허주연 변호사 말씀처럼 직업군인들과 또는 그냥 사병들까지 포함을 해서 이런 군인들의 어떤 명예 또는 경호를 했던 경호처 직원들 또는 경찰청장도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경찰들의 명예, 이 제복으로 살아가는 제복의 명예를 짊어져야 되는 어떤 그런 그 일군의 사람들의 명예가 자신의 어떤 그런 이번 통치 행위라고 판단하는 행위로서 네. 지금 많은 어떤 비판을 받고 있는 데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김수민 평론가님, 오늘 오전에 이광호 경호본부장이 출석을 했고 체포가 됐거든요. 또 어제 김성훈 경호차장의 모습을 드러냈고 오늘 2차 출석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호처는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했죠. 네, 근데 간부들은 이제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체포되는 거에 대해서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게 당연하다 이런 입장들을
특히 이렇게 노출이 돼 있는 간부들은 계속해서 고수를 해왔죠. 네. 그런 입장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텐데 이 부분들은 이제 법적으로 분명히 아니라고 판단들이 날 겁니다.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계속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 이 논란은 정말 법적으로 논란이 있을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논란이었던 건데 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체포적 부심에서도 그 논란은 일소가 됐죠. 왜냐하면 110조, 111조가 적용이 안 된다고 판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그 재량을 발휘해가지고 배제한 것이 아니라 이 영장의 종류는 이런 것입니다. 110조,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 영장입니다라고 발부가 된 것이었고 네. 그다음에 2차 집행을 할 때 새로 발부된 그 연장이죠. 발부된 영장을 보면 거기는 이제 110조, 111조 언급은 없었습니다. 근데 언급을 안 한 것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그런 류의 영장인 것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같은 제품인데 이 사용 설명서를 뺀 것에 불과하다. 이런 측면에서는 이 영장의 합법성은 이미 확정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호처의 이 간부들의 이런 변명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용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고 이제 남은 숙제는 저는 사실 경호처의 많은 직원들이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다. 법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부장급에도 그런 분들이 꽤 있다라고 알려졌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경호처의 명예를 다수의 직원들이 지키는 쪽으로 결국엔 됐다. 이 부분은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네. 근데 이번에 남은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경호처에서 밝혀지고 있는 대통령의 생일 파티 때 노래를 개사를 해서 찬가를 부르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산전체주의 비판을 많이 했는데 마치 공산전체주의 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이 경호처에서 벌어졌다는 점 이런 점들은 경호원들의 사기라든지 명예 이런 것들을 상당히 저하시켰고 이번에 경호처 내부의 분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처로 남을 거거든요. 부디 이런 것들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마련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예.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국가들 사례를 참고를 해보면 대통령 직속으로 경호처가 존재하는 나라들이 잘 없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국토의 안보를 책임지는 그 부처에 속해 있고 또 다수의 국가에서는 경찰 산하에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보편적인 기관의 형태로 가는 것이 맞다. 네. 우리가 미처 민주화를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경호처가 있고 이것이 사병 집단이나 옛날에 근위대처럼 그렇게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놓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부디 구조적으로 개혁이 또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조금 이견이 있는 게 예, 한 말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에서 경찰 산하라고는 하지만 경호국이라고 해서 경찰 직제에서 좀 독립돼 있어요. 네. 그래서 왜 독립돼 있는 어떤 그런 그 체제이고 그 경찰 산하다라고 이렇게 해서 직속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구조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직속일까를 돌아보면 사실 처음에는 이게 우리나라도 경무대라고 해서 출범할 때는 이승만 대통령 당시 출범할 때는 경찰 소속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확대가 되고 하면서 이제 대통령 직속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나라와는 좀 특수한 상황이다라는 거를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1963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963년에 김신조를 등 무장 공비가 청와대 뒷산까지 와서 완전히 무장한 채로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라고 공언을 하면서 수십 명의 어떤 무장 공비가 침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수도경비사령부의 55 경비단이 외곽 경비를 맡는다는 게 그래서 생겨났고요. 또 1974년에 대통령 영부인이 저격당하는 사건, 그래서 암살되는 사건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1984년에 아웅산 테러라고 해서 경호처의 직원까지 포함해서 내각의 장관들이 이 북한의 어떤 소행으로 보이는 그런 그 테러로 말미암아 수십 명이 그런 그 숨진 사건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한 상황을 좀 더 고려를 해야 된다면 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를 굳이 예를 들면서 그것과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제도가 아니라 그 제도를 어떻게 악용하느냐 그거를 지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예. 네, 지금 현재 시각 1시 4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영장 심사가 2시니까 정말 이제 10분 정도밖에는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1시 25분에 출발을 했고요. 서울구치소에서. 지금 현재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에는 지지자들이 경찰 버스를 향해 차를 빼라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합니다. 허준 변호사님. 지금 이제 윤 대통령 도착이 정말 임박한 상황인데요. 사실 윤 대통령이 지금 호송 차량 안에서 좀 어떤 변론 전략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고 있을지도 좀 관심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영장실질심사의 이 절차에 대해서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것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영장 전담 판사는 아니죠. 당직 판사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상 질문을 뽑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내용을 정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먼저 집중하면서 얘기할 것은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느냐에 대한 반박 내용을 준비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실체적인 내용인데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 그리고 폭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은 지금 야당 측에서 너무나 다수당의 횡포를 부리면서 국가 기능 자체가 마비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시 상태에 준할 정도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이것을 막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국헌 분란의 목적이 없었음을 항변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폭동 여부와 관련해서는 우리 법원에서 판례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야 할 정도에 이르면 되고 최광의의 폭행 협박 그러니까 일체의 유형력 행사라서 굉장히 넓게 보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경력을 국회나 선관위에 경력과 병력을 국회나 선관위에 투입한 것은 질서 유지 차원이었을 뿐이지 누군가를 뭐 체포하거나 뭐 이렇게 하려는 어떤 목적이 있지는 않았고 그리고 평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비상계엄이 불과 2시간 만에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폭동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일단 범죄 혐의의 소명 부분에 대해서 다툴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까지의 어떤 그 이의 절차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 잠시만요. 지금 현장 영상에서 대통령 호송 행렬이 마포대교 북단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장 영상에 잡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대통령 호송 행렬이 마포대교 북단에 도착했다. 그래서 곧 서부지법에 도착할 거다. 이런 속보 내용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현장 영상에는 보이진 않고 있는데요. 곧 서부지법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사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피의자 신문 때는 9시간 만에 좀 종료가 됐던 걸로 네네. 알고 있는데요. 네. 잠시만요. 지금 서울 서부지방법원 정문이 열렸습니다. 지금 이제 곧 윤 대통령이 타고 있는 호송 차량이 서부지법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부지법에 지금 정문, 출입문이 열린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네네. 그래서 아까 9시간 만에 그때 종료가 됐었는데 네네. 이번엔 좀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네, 9시간 정도 뭐 거의 비슷하겠죠. 중대한 사안이고 대통령에 대한 그런데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말씀하셨죠. 그건 전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현직 대통령 아닙니까?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 여부를 발부하느냐 안 발부하느냐의 여부입니다. 뭐 일부에서는 굉장히 간단한 뭐 그런 이 사건이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다.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전체적인 어떤 혐의도 내란죄를 제외했으므로 혐의도 적고 해서 간단하게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사건을 다시 보고 해야 될 게 현직 대통령의 구속 여부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간은 많이 걸릴 것 같고 지금 우리가 계속 윤 대통령 측의 입장만 지금 사실 고려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지지자들이 서부법원 앞에서 호송 차량이죠. 호송 차량을 지금 에워싸고 있는 모습 전부 다 차단이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호송 차량이 가지 못하는 어떤 상황까지 지금 그 지지자들을 안전한 거리에서 확보하지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만큼 서부지법 앞에 지지자들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